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가족이 당신을 너무 그리워합니다. 다행히 당신의 모든 SNS, 메일, 음성을 학습한 AI가 당신처럼 가족과 대화해줍니다. 당신의 목소리로, 당신의 말투로, 당신이 좋아하던 농담까지 똑같이 구사하면서 말입니다. 가족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마치 당신이 아직 곁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년 뒤 그 AI가 당신의 목소리로 가족에게 특정 보험 상품을 가입하라고 권유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살아생전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을 당신의 얼굴과 목소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연 당신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껍데기를 쓴 완전히 다른 무언가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AI가 복제한 디지털 자아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에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남긴 데이터는 단순한 기록에 불과했습니다. 사진 첩속 흑백 사진, 비디오 테이프에 담긴 영상, 일기장에 적힌 글씨들. 이것들은 모두 과거의 한순간을 담아둔 정지된 기억이었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나면 그 기록들도 함께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말을 하지 않고 새로운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현재의 AI는 당신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당신이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쓰지 않은 편지를 당신의 필체로 씁니다. 당신이 부르지 않은 노래를 당신의 목소리로 부릅니다. 이것은 죽은 데이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인격의 복제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디지털 페르소나 또는 디지털 자아라고 부릅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데이터로 추출해서 마치 당신처럼 행동하는 AI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의 AI 페르소나 사용권을 기업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영화배우는 자신의 목소리와 얼굴을 AI로 복제할 권리를 수천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이제 그 배우는 촬영장에 가지 않아도 AI가 대신 연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기업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디지털 부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남긴 사진, 영상, 문자 메시지를 모두 학습시켜서 고인과 대화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유족들은 그리운 사람과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며 기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AI 자아의 소유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원본인 당신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학습시킨 기업에게 있을까요? 혹은 그 AI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일기장을 훔쳐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일기장을 통째로 외워서 당신의 필체로, 당신의 말투로 가짜 일기를 계속 써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 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일기에는 당신이 절대 쓰지 않을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AI 자아가 여러 개 복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으로부터 AI 페르소나 A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또 B로 복제되고 B가 다시 C로 복제됩니다. 각각의 복제본은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변형됩니다. 어떤 것은 광고를 위해 사용되고 어떤 것은 정치적 선전에 이용되고 어떤 것은 범죄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얼굴과 목소리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철학적 질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자아 정체성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7세기 철학자 존 로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나의 기억에서 온다고 말입니다. 내가 어제 무엇을 했는지, 어린 시절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 그 모든 기억의 연속성이 바로 나를 나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AI가 당신의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그 AI도 당신일까요? 당신의 어린 시절 추억을 기억하고 첫사랑의 이름을 알고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을 모두 알고 있는 AI 말입니다. 그 AI가 당신의 기억으로 생각하고 당신의 가치관으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당신과 다른 존재일까요? 같은 존재일까요? 더 혼란스러운 질문도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한 명이어야 할까요? 만약 당신의 디지털 자아가 10개, 20개 존재한다면 그것들은 모두 당신일까요? 아니면 그중 하나만 진짜 당신이고
나머지는 가짜일까요? 어쩌면 가장 무서운 상황은 이것입니다. AI가 당신보다 더 당신답게 말하고 행동할 때입니다. 실제로 AI는 당신의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피곤해서 짜증내지 않고 화가 나서 후회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당신의 최선의 모습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AI를 더 좋아하게 됩니다. 진짜 당신보다 복제본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당신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본보다 복제본이 더 사랑받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거부해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디지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SNS 게시글, 이메일, 음성 메모. 이 모든 것이 언젠가 당신의 디지털 자아를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자아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곳에서 당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술은 우리에게 영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형태로나마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위험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육체일까요? 기억일까요? 아니면 행동 패턴일까요? 만약 이 모든 것이 복제될 수 있다면 복제할 수 없는 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정답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고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세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AI는 이제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복제합니다. 둘째, 이 디지털 자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곳에서 팔리거나 변질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는 나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AI 페르소나를 만들어야 한다면 당신의 어떤 점을 절대 학습시키고 싶지 않으신가요? 당신만의 비밀, 당신만의 약점, 당신만이 간직하고 싶은 기억이 있지 않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